요즘 한국 정말 태양광 붐이라고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엄청난 녹색 에너지 물결에 뛰어들려는 사업가들 앞에는 사실 생각지도 못한 그림자가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이 성장세 좀 보세요. 진짜 몇 년 사이에 태양광 발전 용량이 거의 4배나 늘었어요. 정말 폭발적이죠? 나라에서 밀어주니까 가능한 아주 놀라운 성장세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 보고, 와, 그럼 태양광 사업하기 쉽겠네? 라고 생각하면, 현실은 조금, 아니, 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장이 이렇게 팍팍 크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당연히 들 수 있죠.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진짜 장벽들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의 태양광 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사업을 막는 첫 번째 장벽, 바로 입지 규제 문제를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벽인 여러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보고 마지막으로 전기를 어떻게 파는지 그 관문까지 살펴본 후에 앞으로의 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벽, 바로 입지 규제입니다. 사실 돈 버는 건 나중 문제고요. 일단 어디에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지 그 땅부터 찾아야 하잖아요. 바로 이게 첫 번째 관문이자 어쩌면 가장 큰 산일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이격거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거리를 띄워라 라는 건데요.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때 도로에서 또 주택에서 여러 시설에서 무조건 이만큼은 떨어져서 지어야 한다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골치 아픈 건 이 규칙이 전국 통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규칙이 다 제각각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불과 3년 만에 이런 자체 규제를 만든 지자체가 거의 50%나 늘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뭐 규제 미로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죠. 단적인 예로 도로만 한번 볼까요? 평균적으로 도로에서 250m는 떨어져야 발전소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차들이 쌩쌩 달리는 큰 고속도로보다 조용한 시골길 옆에 짓는 게 더 까다로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 동네 규칙이 더 엄격해서요. 좀 아이러니하죠? 와, 심한 곳은요, 무려 1000m입니다. 1km예요. 축구장을 무려 10개나 이어붙인 거리만큼 떨어지라는 건데, 이건 뭐 사실상 그 근처에 있는 땅은 아예 발전소 짓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죠. 그럼 이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 한 지자체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 그냥 옆 동네랑 비슷하게 맞췄다. 네, 바로 이겁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런 규제들 상당수가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옆 동네 따라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니까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생겨났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장벽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오해와 진실입니다. 사실 방금 이야기한 주민 민원의 배경에는 이런 오해들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자, 아마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저거 수명이 한 20년이라는데 그 뒤에는 그냥 재활용도 안 되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태양광 패널은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80% 이상이 유리하고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둘 다 뭐죠? 맞습니다. 아주 가치 있는 재활용 자원이죠. 돈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패널에서 뭐 중금속 같은 거 나와서 땅 오염시키고 또 저거 닦을 때 독한 약품 써서 물 오염시키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 말이에요. 자, 여기서 팩트를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우리나라에서 쓰는 패널은 중금속인 카드뮴이 들어간 제품이 아니라 안전한 실리콘으로 만듭니다. 둘째, 패널 닦을 때요, 독한 세제 절대 안 씁니다. 그냥 물로만 닦아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 더 있죠. 바로 빛 반사 문제입니다. 저거 번쩍거려서 눈부시고 경치도 다 망치는 거 아니야? 마치 거울반 옆에 사는 것처럼요. 이건 어떨까요? 이것도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광 패널이 하는 일이 뭐죠? 빛을 최대한 많이 흡수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반사하면 손해죠. 그래서 빛 반사를 막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요. 반사율이 그냥 하얀 페인트나 일반 유리 건물, 심지어 강물보다도 낮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복잡한 규제도 뚫고 여러 오해도 다 풀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마지막 관문, 최종 보스가 남았습니다. 바로 내가 만든 전기를 팔아서 진짜 돈을 버는 단계죠.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파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물 시장에 파는 것, RPS 장기 계약을 맺는 것, 그리고 PPA 장기 계약. 이 중에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과 위험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표를 보면서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현물 시장은 말 그대로 주식 시장 같은 거예요. 전력 가격이 매일, 매 시간 바뀌죠? 그래서 대박이 날 수도, 반대로 쪽박을 찰 수도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식입니다. 두 번째, RPS 계약은 발전 공기업이랑 20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는 건데 가격이 고정돼 있으니 수입은 안정적이지만 대신 수익률은 좀 낮아요. 마지막으로 PPA 계약은 삼성전자 같은 일반 기업에 직접 전기를 파는 건데 수익이나 위험 면에서 딱 앞에 두 가지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태양광 사업을 시작해서 전기를 팔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참 험난하죠?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뭘 고민해야 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한국에서 태양광 사업가로 성공하려면 이 세 개의 허들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첫째, 과학적 근거도 없는 동네마다 다른 이 규제의 미로를 헤쳐나가야 하고요. 둘째, 팩트를 가지고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나에게 맞는 판매 전략을 아주 스마트하게 골라야 하죠. 결국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나라는 녹색 미래라는 아주 거대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줄 사업가들 앞에는 이렇게나 많은 지역적 장벽들이 놓여 있습니다. 과연 이 국가적인 목표와 현장의 장벽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모두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이건 사업가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